자, 오늘은 명제 증명 두 번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잖아요.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이고, 그죠? 등호 이거죠.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부등호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이 등호 포함한 것까지. 그리고 등식은 방향이 없지만 부등식은 방향이라는 게 있죠.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항등식 그리고 방정식. 자, 방정식은 변수 x에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갈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수학 1의 맨 첫 단원에 나오죠. 항등식의 성진. 자,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도 그 비슷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x가 어떤 특정 범위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해요. 조건부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부등식을 많이 풀어왔죠. 이 부등식을 만족한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당연히 조건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마치 방정식처럼. 그래서 방정식하고 조건부등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고, 항등식하고 절대부등식하고 좀 비슷한 거죠.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건 등식이고 이건 부등식의 차이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요 절대부등식에 대한 겁니다. 이 절대부등식은 몇 가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교재 정리되어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의 기본 성질, 부등식과 관련한 실수의 기본 성질을 먼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다. 어떤 실수는 양수든지 음수든지 0이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다 이거죠. 이거 당연한 거고, A가 양수, B가 양수, 둘 다 양수이면 합도 양수, 곱도 양수가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또 뭐 A가 양수, B가 음수거나 반대거나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 나온다. 뭐 이런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성질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던 거니까 뭐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3번은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다. 양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가 되고, 반대로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죠. 여러분 주의할 것은 어떤 문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A가 양수이니까 음수지만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붙은 이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요게 중요하죠.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0 이상이다.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0까지는 될 수 있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하지만 양수를 제곱하거나 음수를 제곱하거나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것도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강에 정리되는 거 한번 볼게요. 두 실수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는데, 두 실수 A, B는 반드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런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수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왼쪽 앞에 있는 게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있는 게 큰 거고, 두 수를 뺐는데 0 나오면 두 수가 같은 것이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A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성립하는 거죠.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두 수를 빼서 차의 부호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 이미 우리가 부등식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지수 단원에서도 또 나왔었고요. 대소 비교. 자, 물론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제곱끼리 해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걸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곱을 하면서 부호가 좀 왜곡이 되기 때문에 A, B가 다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두 수를 나눠서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1이냐 이걸 가지고 A가 크냐 B가 크냐를 또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도 역시 A, B가 양수일 때만 주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양수, 음수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수를 빼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되시죠? 자, 기본적인 이 성질들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정리만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이 부등식을 처음 배우면서 공부했던 거고,
중학생 때도 역시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새로 배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봐요. 자, 임의 실수 ABC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등호가 아니라도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빼면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큰 쪽이 더 큰 거죠. 자,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요 이제 3번, 4번을 좀 엮어서 같이 기억을 하세요. A가 이제 B보다 큰 상황인데 C가 양수일 때 그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지만 뭐 더하거나 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수일 때는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하는 사실 뭐 중학교 때 공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죠. 정리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양수가 아닌 거죠. 속에 마이너스가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양변을 나눌 때는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지 4번에 해당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가 양수냐 음수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면 뭐 괜찮지만 주어지지 않을 경우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등식인데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범위의 값에 대해서 그 부등식이 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참이 되는 그 범위 문자의 범위를 찾는 거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이제 혹은 뭐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가 그 전체 집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 요 오타네요. 등식이 아니라 이거 부등식입니다. 그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요거로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 뭐냐면 조건 부등식이에요. 조건 부등식. 이건 뭐야?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할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 즉 x가 특정한 범위에서만 참이 되는 그런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x-2가 5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요. 1차 부등식이죠. 이거 우리가 부등식의 양변에 2를 더해가지고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7보다 큰 값이 들어가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조건 부등식입니다. 7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이게 참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의 제곱이 0 이상이 되는 아니면 뭐 꼭 0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굳이 꼭 0이 아니라 뭐 -3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딱 봐도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서 2 뺀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건 항상 0 이상인 수가 되죠. x가 딱 2일 때만 0이 되고 그 외의 숫자 들어가면 다 양수든 음수든 제곱해서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는 -3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죠? 이게 양수만 안 오고 이제 음수나 이쪽에 0이 오면은 얘는 항상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절대 부등식이에요. 예? 요런 게 이제 말이면 조건 부등식의 하나의 예였다면 얘는 절대 부등식의 예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조건 부등식의 예고 이건 절대 부등식의 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을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 단어에서 좀 외우기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이 되는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밑에 나옵니다. 자, 교재에서 박스에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5가지 성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A에서 B를 뺀 것은 양수다.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당연히 양수죠. 이건 A, B가 양수든 무슨 관계없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0보다 큽니다. 이거 이제 B가 뭐 이항이 되었다 혹은 뭐 양변의 B를 똑같이 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고 A-B가 양수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실수 제곱에다가 다른 실수 제곱을 더한 것은 항상 0 이상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언제 0이 되냐면 A, B가 둘 다 0일 때 0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상 합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번의 내용입니다. 제곱의 합이 0이면 A, B 둘 다 0이어야 된다. 물론 역도 성립합니다. 둘 다 0이면 당연히 제곱의 합도 0이죠. 요 3번 성질이 부등식의 증명에서 혹은 말하자면 항등식의 성질에서도 이제 잘 쓰이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유용한 성질이 되겠죠.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다. 이 절대값이라는 건 항상 양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합니다. A 제곱을 절대값 하나, 절대값 씌워서 제곱을 하나, 절대값이 없으나 똑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든 제곱해서 씌우든 그 순서도 관계없다. 그냥 이런 건 절대값 없애고 풀어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 기호라는 거는 곱이나 몫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A하고 B하고 곱한 거에 절대값을 씌우면 각각의 절대값 씌워서 곱한 거랑 같다. 이거 몫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를 나누잖아요. 그 전체에다 절대값 씌운 것은 각각의 절대값 씌운 거의 몫과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 몇 개 넣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거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분배가 안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얘랑 같지 않다. 이 곱이나 몫에 대해서,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 분배할 수 있지만 합이나 또는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도 안 돼요. 차. 이거 뺄셈 한도 이것도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뭐 같은 부호일 때는 사실은 여기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곱이나 몫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이 절대값 기호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실수 중에서 이제 음수는 아니고 양수가 됐을 때는 A가 B보다 클 때 제곱한 것도 역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제 하나가 음수면은 요거 얘기가 좀 달라야 돼요. 부호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담 없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제곱한 것도 역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재에 예가 좀 나와 있는데 그 예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수나 두 식의 대소관계인데요.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두 수 A와 B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찾느냐. 뭐 식이든 수든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차의 부호를 조사해서 양수 나오면 앞에 거, 음수 나오면 뒤에 거 같은 0이 되면 둘이 같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근데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A, B가 둘 다 0 이상인 수에서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의 그 대소 관계랑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의 차의 부호를 조사해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쓴다. 그 다음에 A, B의 B를 조사한다. 나눠서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건 1과 비교해야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수인 경우를 따른다. 근데 위에서는 0인 경우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양수인 경우로 한정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씁니다. 주로 지수가 많거나 뭐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약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소 비교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1번이죠. 되시죠? 1번이 안 될 때는 2번, 3번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절대부등식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워낙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외워둬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A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 이 항의 완전 제곱. 이거는
실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된다 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걸 전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뭔가요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가 자주 나왔던 겁니다. 3번 어떤 거죠? 이거 변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1 그리고 a-b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변형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수학 1 다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0 이상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 0이 되겠습니까? A, B, B, C, C, A 요것이 다 똑같을 때, 그러니까 세 수가 다 같은 수일 때 0이 성립합니다. 요거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이 절대값과 관련해서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은 합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언제 같겠습니까? A, B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땐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덧셈을 분배한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등호일 때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이제 말하자면 두 양수의 차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그래서 절대값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크게 돼 있어요. 자, 반대로 뺐을 때는 이거 뭐야? 두 절대값의 차가 되는데 이때는 a-b가 만약에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a하고 b가 부호가 같을 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역시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좀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단순하게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되시겠죠? 그 밑에 나온 특강 잠깐 보겠습니다. 특강이 아니고 이제 보충이네요. 보충 볼까요? AB가 실수일 때 요것들이 성립한다 하는 건데, 아까 요 위에서 이제 EAB가 있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는데 얘 같은 경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은 안 되죠. 하지만 얘는 이 앞부분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말하자면 요거의 절반의 제곱, 다시 말해서 2분의 b 요거 이제 요거에다가 요걸 a를 이제 x처럼 보는 거죠. 요거의 제곱을 한번 더했다가 빼는 거예요. 제곱을 한번 더했다가 뺍니다. 그러면 앞에가 요거 완전 제곱이 되고 뒤에는 b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b제곱하고 합해서 4분의 3b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곱 플러스 뭔가 제곱에다 양수 곱한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0 이상이 둘 다 되고 0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도 항상 0 이상이 되고, 또 등호는 각각이 0이 될 때 성립하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되려면 b가 0인 수밖에 없고 b가 0이면 당연히 a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가 둘 다 0일 때 성립한다. 이것도 가끔 쓰이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니면 눈에 좀 익혀두면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이제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가 0 이상, B도 0 이상일 때, 즉 뭐 두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인데 이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더해서 반 나누는 게 산술평균. 그 다음에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를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A하고 B가 같은 수일 때, 이때는 등호가 성립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 증명은 나름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우리가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죠. 우리는 얘를 이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두 수를 빼봐요. 두 수를 빼면 자,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죠. 그러면 요거는 자, 2분의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됩니다. 이때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보시고요.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2배의 자,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된다.
자, 이거는 그러면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잖아요. A에서 B를 빼는데 0 이상 됐으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은 언제 성립하냐? 루트 A와 루트 B가 같았을 때 이게 0이 되니까 그때 성립한다. 근데 루트 A와 루트 B가 같으려면 A가 B랑 같을 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절대부등식이죠. 일종의 이 절대부등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 하면은 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있고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한 최대 최소,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등등 몇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가면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산술기하 그 최대 최소 문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이제 필수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조합 평균이라는 게 또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수 A, B의 조합 평균이라는 것은 그 A분의 1 두 수를 역수를 취하는 거죠. B분의 1 두 개를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그거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에 역수를 취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거 뭐 시험엔 잘 안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그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양수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데 이 코시-슈바르츠는 실수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 성립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산술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곱은 ax 플러스 by 전체의 합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때 등호는 x 대 a랑 y 대 b가 같을 때, 즉 x 대 y는 a 대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A, B가 있고 X, Y가 있고 그러니까 요 그림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워두세요. 요 식 자체를 그대로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A, B, X, Y가 있는데 이건 A, B끼리 X, Y끼리 각각 제곱의 합의 곱. 여기는 뭐야? 앞에 있는 것끼리 A하고 X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끼리 B하고 Y하고 짝지어서 곱한 거를 더해서 그거 전체를 완전 제곱을 한다. 그래서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외우는 건 이건 2차식 두 개의 곱이고 이건 1차식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데요. 등호는 얘 대 얘, 그러니까 얘 대 얘, A 대 X, 앞에 거끼리, 그죠? A하고 X하고의 B가 뒤에 거 B하고 Y하고의 B와 같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같을 때, 요때 성립한다. 아니면 뭐 사실은 A 대 B는 X 대 Y 대 성립한 1대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니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되느냐? 뭐 증명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A라고 그러고 우변에 있는 식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A에서 B를 빼가지고 그게 0 이상이 되는 걸 보여주면 이 식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문제를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다음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 자, 이거 전개할게요.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완전제곱식 전개니까 A제곱 X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앞에 뒤에 곱이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abxy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a제곱 x제곱이 똑같은 게 지워지고요. b제곱 y제곱도 똑같은 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남느냐?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가 남습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보면 다시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a가 b 이상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0이 되는 경우, 즉 a가 b가 같은 경우는 ay가 bx랑 같을 때다 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로 양변 나누고 다시 y로 양변, xy로 양변을 나눠보면 a 대 x는 b 대 y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한다. 등호 성립. 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괄호를 이렇게 치면 그렇겠다, 그죠? 괄호를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요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뭐 막상 적용하려고 들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됐죠? 자,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